영상 크레인 용량을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리펠 100톤 크레인 재원표 표지입니다. 이 부분은 크레인 재원표, 정격 하중을 산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레인의 정격 용량이 되고, 가로는 붐의 길이, 세로는 작업 반경이 됩니다. 이 표를 보고 크레인 용량을 선정하는데, 이러한 크레인 용량 선정을 왜 하느냐, 그냥 100톤이면 100톤 드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또 뒤에 첨부된 크레인 재원표를 보면 다이어그램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크레인의 웨이트 100%를 설치하고 붐의 길이, 작업 반경에 따라서 크레인의 정격 하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장붐까지 체결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것이 좌측 그림을 확대한 것입니다. 안쪽 보시면 100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붐을 넣고 붐을 최대로 세웠을 때 100톤을 들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100톤 크레인은 100톤을 인양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인양물을 100톤을 인양한다면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들어 올릴 때 관성과 진동이 발생하므로 100.1톤, 100.2톤, 100.3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중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바로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100톤 크레인은 100톤을 못 든다. 가장 안쪽이 100톤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붐을 좀 인출을 하면 그러면 68톤 되죠. 또 더 인출을 했어요. 65톤. 그리고 또 쭉쭉쭉 올라갈수록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장 붐을 달았을 때 보시면 6.3톤, 여기는 3.7톤이죠. 붐을 높입니다. 3.7에서 쭉쭉쭉 떨어져서 0.8톤까지. 메인 붐 보겠습니다. 메인 붐은 11.4톤에서 10.7톤, 10.1톤, 9.6톤 쭉 떨어지면서 2.2톤으로. 이것이 정격 하중입니다. 붐이 더 아래 또는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정격 하중에서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붐의 길이와 작업 반경에 따라서 양중할 수 있는 하중이 계속 바뀝니다. 100톤 크레인이 그냥 100톤을 양중할 수 있다. 50톤 크레인이 그냥 50톤을 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크레인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붐의 길이와 작업 반경에 따라서 정격 하중이 변화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크레인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격 하중이 뭔지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의 붐의 길이, 작업 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양할 수 있는 하중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야 하는 인양 하중에는 후크의 무게를 포함해야 하고, 앞에서 보셨던 크레인 재원표의 정격 하중은 후크와 줄거리 용구를 제외하고 크레인이 들 수 있는 용량입니다. 따라서 양중물의 인양 하중에는 후크의 무게와 줄거리 무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붐의 길이에 따른 정격 하중, 작업 반경에 따른 정격 하중의 변화 예시를 보여주는데, 붐의 길이 먼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붐의 길이입니다. 이럴 때 이 자세에서 10톤을 들 수 있다 가정했는데, 붐을 인출해보면 2톤으로 인양 능력이 줄어듭니다. 붐을 인출할수록 인양 능력이 줄어들고, 붐을 인입할수록 인양 능력이 커집니다. 붐을 인출하여도 턴테이블 센터에서 후크 센터까지의 작업 반경이 멀어지지만, 붐을 눕혀도 작업 반경이 멀어집니다. 이 자세에서 역시 10톤을 들 수 있을 때 붐을 눕히면 2톤으로 용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인양 능력이 줄어듭니다. 붐을 세우면 인양 능력이 커지고, 붐을 눕히면 인양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재원표를 보고 크레인 용량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지점은 언제냐? 앞에서 보셨던 정격 하중의 그 100% 지점에서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 의미는 크레인이 정격 하중이 10톤일 때 10톤을 이미 인양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붐을 인출하는 쪽, 용량이 줄어드는 쪽으로는 작동이 안됩니다.
이것이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눕히면 역시 작동이 안 됩니다. 눕히면 역시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해서 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크레인의 용량이 커지는 쪽 붐을 세우거나 인입하는 방향으로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빨간 표시가 된 것들이 용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정격하중 100%에서 작업할 거냐? 인양 시에는 진동과 관성이 발생해서 동하중이 되기 때문에 정격하중 100%의 인양하중은 과부하 방지 장치가 계속 잠겨서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여유를 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 크레인은 정격하중의 85%, 크롤러 크레인은 75%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고 호주 크레인 학회에서 정립한 것으로 참조에 해당됩니다만 안전공단에서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85%가 아니냐? 왜 크레인 차별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이드로 크레인은 아웃트리거가 있어서 개구리처럼 딱 지지를 하고 있고 크롤러 크레인은 아웃트리거가 없죠. 인양을 하면 궤도 앞쪽이 라운드 모양이어서 여기가 까딱까딱 자빠지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크레인은 정격하중의 85%, 크롤러 크레인은 75%를 사용한개로 합니다. 먼저 단단하고 수평의 집안에 설치하고요. 정격하중이 각각 10톤이라고 했을 때 크레인의 사용한계는 하이드로 크레인은 8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훅 블록 포함해서 양중물의 무게는 10톤 곱하기 85%에서 8.5톤까지를 최대 사용한계로 하고 크롤러 크레인은 10톤일 때 75%를 적용해서 훅 블록 포함해서 7.5톤까지 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크레인의 경우이고 만일에 굉장히 대형 장비이다. 이럴 때 15%, 25%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 수배나 운송 및 설치 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장에 2,500톤이 있는데 이 여유를 줬더니 3,000톤, 3,500톤이 와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렇게 대형 장비인 경우에는 사용한계를 95%까지로 조정하고 정수군전 및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크레인 재원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크레인 치수로서 크레인이 현장 내 이동이나 크레인을 설치할 때 참고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재원표는 이렇게 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합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래에 있는데 이것 보면 연장붐 그림이 없습니다. 메인붐이 11.4m에서 60m 조건, 그리고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조건, 360도 회전 조건, 그리고 웨이트가 변화하는 위치. 이 부분은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22.5톤, 18.6톤, 8.8톤이 됩니다. 이것은 장착하는 웨이트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M 코드. 이것은 제작과 시험 코드입니다. 우리는 단지 참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안전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크레인 용량을 선정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정격하중을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 지점인 것을 알고 정격하중을 최대로 해서 용량을 선정합니다. 가로는 붐의 길이, 세로는 작업 반경이 됩니다. 이 안쪽은 붐의 길이와 작업 반경이 마주치는 부분을 정격하중으로 선정합니다. 22.5톤 웨이트, 18.6톤 웨이트, 8.8톤 웨이트를 찼을 때 용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붐의 길이 30m, 작업 반경 12m일 때 마주치는 이 지점이 정격하중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조건에서는 크레인이 19.9톤을 들 수 있고 이때 과부하가 잠기므로 우리는 이 수치의 85% 이내에서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8.6톤을 찼을 때는 18.2톤을 들 수 있고 8.8톤이면 14.1톤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18.2톤과 14.1톤 사이에서 용량이 결정되었을 때는 이게 가장 적합한 것이죠. 이것은 부족해서 NG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18.2톤이 적합하니까 과다. 적합한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줄거리 계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줄거리 계산 왜 합니까? 양중할 때 줄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그죠? 한 줄 있는 것하고 네 줄 있는 것하고 용량이 달라지겠죠.
최대 인양 하중은 훅 블록 포함해서 이 아래가 다 포함됩니다. 줄거리 계산은 이 양중물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줄거리는 슬링벨트와 와이어 로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공칭 하중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호칭 표시 강도입니다. 슬링벨트는 사용 하중을 공칭 하중으로 하고 와이어 로프는 파단 강도를 공칭 하중으로 합니다. 이거 왜 둘 다 사용 하중을 공칭 하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다르게 표시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통상 철은 파단 강도를 공칭 하중으로 합니다. 슬링벨트는 사용 하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보시면 사용 하중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양중물 무게와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하는 게 사용 하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하중으로 하니까 양중물 무게에 대비해서 1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슬링벨트 사용 하중보다 1 이상 클 것. 그런데 와이어 로프는 파단 하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파단 하중 왜 안전율 5로 나누어 줍니까? 파단 하중을 5로 나누어서 사용 하중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념적인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슬링벨트는 사용 하중을 기준으로 하고 와이어 로프는 파단 하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 하중을 찾기 위해서 안전율을 5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계산하면 분자 부분은 줄거리 전체가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되고 분모 부분은 양중물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냐 5보다 크냐가 결정되어야 슬링벨트와 와이어 로프의 사용이 결정되겠죠. 여기는 공칭 하중입니다. 슬링벨트는 사용 하중이고 와이어 로프는 파단 하중입니다. 그리고 줄거리 수, 한 줄과 네 줄이 다르죠. 줄거리 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모드 개수라고 해서 일직선으로 할 것이냐, 가마 돌거냐, 유플라이, 싱글 플라이 할 것이냐의 값입니다. 직선일 때는 바로 가니까 1이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직선이니까 1이 됩니다. 초크 거리는 목을 감아 도는 것이고요. 싱글 플라이는 이렇게 U자로 감아 앉는 것이고요. 이 모드 개수는 와이어 로프든지 슬링벨트든지 줄거리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단말 고정 이음 효율은 슬링벨트는 업구요 와이어 로프에만 적용됩니다. 단말 고정 이음 효율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스플라이싱 효율은 80%인데 70%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합금 고정법 100%, 압축 고정법 가장 많이 쓰는데 90%입니다. 이것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분자 부분은 줄거리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이고요. 분모 부분은 양중물의 무게입니다. 양중물의 무게가 들어가고 각도 60도에 따른 하중 계수가 들어가죠. 뭐냐 하면 두 줄거리 이상일 때 한 줄거리는 잘 안합니다. 두 줄 이상 줄거리 할 때는 두 줄의 사이 각이 6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때 경사지니까 줄에 힘이 더 많이 걸리겠지요. 삼각함수에 의해서 최대 1.155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에 넣어주어서 줄거리의 용량에 반영해줍니다. 이렇게 안전율을 구합니다. 샤클은 여기에서 이미 줄거리의 강도가 계산됩니다. 슬링벨트 또는 와이어 로프의 1줄당 필요한 용량이 바로 샤클의 용량으로 결정됩니다. WLL 또는 SWL로 표시된 강도입니다. 다음으로 양중함은 러그부를 비파게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에 이렇게 제작한 줄거리 용구는 안전율 3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 계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용구에 대해서는 비파게 시험, 용접부는 비파게 시험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계산과 비파게 시험을 해야 합니다. 줄거리 용구는 와이어 로프와 벨트가 있습니다. 체인은 잘 사용하지 않고 레벨 조정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와이어 로프는 이렇게 단면이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검사 기준들, 마모, 단선, 부식, 그리스 함유 상태 등등. 이러한 것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검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어 로프의 단말 이음 고정입니다. 아이 스플라이싱 80%이지만 70%를 줄 수 있고요. 소켓 가공, 락 가공, 이것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클립 체결, 이음 효율 낮습니다. 몽골 텐트나 고정하는 용도입니다. 웨지 소켓은 크레인의 한쪽 와이어 로프를 크레인에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슬링벨트입니다. 슬링벨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러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슬링벨트를 검사할 때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것이 용량이 아닙니다. S마크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인증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C마크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OK가 됩니다. 왜냐하면 S마크에 준하는 국제인증을 받으면 모두 O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규격을 확인하시고 검사 기준은 외관 손상, 부풀어 오름, 젖음, 오염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인증마크 확인해 주시고 폐기 기준은 끊어지거나 위험해진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풀이 부풀어 오른 것, 이 표면이 많이 오돌토돌한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이런 것들이 폐기 기준이고 버리실 때는 잘라서 버리거나 태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반장님들 잘 주워오십니다. 슬링벨트 폐기 대상의 사례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표면이 많이 거칩니다. 폐기해야 하고요. 봉제선 뜯겼습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이거 멀쩡하고 새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칼 먹었죠. 이 부분 요만큼 버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치 효과 때문에 안 돼요. 버티질 못합니다. 자, 봉제선 뜯기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 훼손되어서 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봉제선 뜯겼습니다. 이것은 파이프를 감아 돌았는데 나머지 멀쩡한데 이 부분 훼손되었죠. 폐기,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가 많이 훼손되었어요. 이것은 기름에 굉장히 많이 쪄들었죠. 이런 것들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